지금 그 경고창이 하나 떴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부터는 이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영상을 남겨서 이제 남에서 필요하신 분들께 제공하기 위해서 녹화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원칙상 카메라를 껐다고 하더라도 접속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제 안내창이 하나 떠 있는데요. 나가실 필요 없이 확인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생기부 디자인 특강이라고 했을 때, 이 생기부는 저희가 풀네임으로 학교생활기록부라고 부르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만들어져 있느냐, 혹은 만들어져 있지 않느냐라는 것은 사실 거의 지금의 입시에서는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시라는 선택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시 비율 40%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60%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동을 했던 특목자사 컨설팅까지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이 준비되어 있는 학생과 아닌 학생의 차이를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것을 미리 만들어 본다라는 것.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그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각색을 해서라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설계되어 있다는 것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걸 제가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아닐까. 또한 이걸 중학교 때 연습해 볼 수 있다는 건 이미 선택선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 출발선을 완전 다르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시작하는 거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선행학습이 주로 교과라는 영역에서 많이 선행은 준비되고 있지만 사실 교과 학습 외에 어떻게 보면 수시 입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생기부에 대한 선행은 거의 뭐 할 수 있는 공간, 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요. 사실 인식도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산 지역의 입시 설적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저조한 게 아닐까. 오로지 이제 뭐 선행이라고 하면은 그냥 주구장창 수학 선행, 양치기 공부에만 몰두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학 입시를 결정하는 많은 요소는 그 교과는 일부분에 불과한 거고요. 교과와 비교과 그리고 비교과 중에서도 이와 관련된 이런 생기부 활동 등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었을 때 좀 더 안정적이고 또 우월한 입시의 전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생기부와 관련된 것을 미리 선행해 볼 수 있는 이런 수업은 뭐 부산 지역에는 없죠.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 위력이라 생기부 위력이라든지 중요성에 대해서 들어는 보셨겠지만 실제로 어떤 것인지는 실제 학생이 자녀를 지정해야만 이제 실감하게 되시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조금만 더 인식을 제고해 주시면 이런 생기부 디자인 수업이 정말 가치 있고 그 값어치가 어마무시하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텐데 참 제가 소개하는 입장에서도 참 안타깝고 네, 정말 좋은데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물론 그 사전에 좀 소통이라든지 홍보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게 아니었나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1년에 딱 이 시기 말고는 들을 수가 없어요, 어머님. 그래서 이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고 조금 더 수강의 내용이라든지 구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있다면 추가적으로 문의를 해주시고요. 정말 생기부 활동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그리고 차별적으로 그리고 정말 뭐 대한민국의 유일하다 할 수 있는 그런 압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수업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설명을 저희가 원래 간략하게 하기로 약속을 한 네, 상태였는데 역시 저희는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강의 소개는 조금 더 간략하게 하도록 애써 네,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그런 것 네,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문법입니다. 같은 시간에 편성되어 있지만 요일이 다르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화요일 1시부터 2시 50분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개강일이 이제 요일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국문법의 경우에는 저희 또 학원에서 워낙에 잘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중고등 내신 과정 그리고 수능의 출제 영역에 맞추어서 우리 유정걸 원장님께서 커리를 구성을 하셨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도 또 고등학교 1학년도 들을 수 있는 전응 과정, 국문법 전응 과정을 아주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수업이고요. 일방적인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이 아니고 문법의 원리를 스스로 체득해서
마치 문법을 하나의 테스트로 삼아서 테스트 안에서 의미를 스스로 구축하고 그와 관련된 문제 해결력을 학생 스스로 주도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이 역시 단순 암기식 혹은 주입식의 문법과는 달리 생각하는 문법, 그리고 음, 사고할 수 있는 문법, 문법을 단순한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지식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문법을 익히게 되는 아주 귀한 또 귀하네요. 네, 귀한 게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좀 문법에 대해서 막연히 국문법에 대해서 막연히 조금 주저했던 혹은 두려움을 갖고 있던 친구들은 이 시간을 좀 잘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영어 선생님으로서 늘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문법을 마르고 닳도록 해야 된다. 이게 한 번 하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해도 되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규범이라는 것이고 그 규범의 응용까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든 반면에 사실 영문법은 진짜 애들에게 많이 시키는 반면 우리 언어인 국문법의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중요성이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앞으로 입시 판도를 보았을 때 더 그렇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에서 점수를 결정짓는 큰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입시에서는 특히나 더욱더 국어 통합형이 진행이 된다면 이 문법 부분의 비중이 얼마나 커질지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직접 수강을 했던 중학생이 소위 말하는 수능이잖아요. 모의고사의 문법 문제를 해결해 낸다는 것 자체를 저희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효력이 강력한 수업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수요일 창업 동아리 특강입니다. 시간대가 이제 화요일 죄송합니다. 화요일, 목요일 이틀이고요. 화요일 이제 화요일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타임 3시에 시작을 해서 4시 50분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소위 말하는 동아리 활동을 위한 어떤 선제적 수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동아리들 중에서 창업 동아리라는 것이 정말 말 그대로 창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구성을 해서 내가 어떤 회사를 세운다라는 것을 가정하에 그 일체의 과정을 이제 한번 체험해 보는 것이근데요. 현재 이 창업 동아리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들을 굳이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자사고이거나 특수목적고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사실 많지는 않은 편이긴 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 강의를 들은 이후에 자율동아리 활동으로서 이 동아리를 개설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강의 안에 동아리 개설 과정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학교에는 창업 동아리가 없는데요라고 한다면 본인이 개설할 수 있다라면 그게 그 자체가 또 생기부에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는 이 창업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크게 추구하는 바가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획이란 말 속에 있는 그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어떤 문제가 저희가 활동에 프로젝트 중심의 활동을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자아 탐색 혹은 진로 탐색.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가진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관건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이것이 입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는 첫 번째, 전국 단위의 이제 창업 동아리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부산 지역부터 시작해서 지역 예선을 시작해서 전국 단위로 가게 되고요. 요거는 국가에서 이제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생기부에 실을 수 있다 없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 대회에 참석을 했고 그 대회를 거친 과정에서 또 겪게 되는 그런 넓어지는 시야와 삶의 경험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 계획서를 직접 작성을 하게 해서 발표하는 또 프레젠테이션 보고에도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학생이 어떤 자기 포트폴리오를 꾸며 나갈 때 어떤 체계성 그리고 자기 주도성을 가지는 데 있어서는 두 번 없을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이제 방학 프로그램 안내 설명회가 영상을 만들게 되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지금 대기 중인 분들 접속을 한번 더 시켜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창업 동아리 특강이라는 게 단순하게 어떤 뭐 특정한 어떤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만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자기 교과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내고 또 그 아이디어를 실제 어떤 사업이라고 하는 모델을 통해서 실천해보는, 실행해보는 과정에서 기획력이라든지 또 조원들과의 어떤 협업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장차 어떤 전문인으로서
자기 분야에 대한 실제 경영 마인드를 한번 익혀볼 수 있는 그래서 뭐 문과, 이과 이런 경향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실질적인 그런 교과 및 교과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고 실행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 이것은 뭐 특정 계열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또 미래 역량을 준비하는 게 있어서 가지고 꼭 한 번은 특정 어느 시기에는 한 번은 꼭 참가해봤으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방학 때만 또 개설되기 때문에 역시나 좀 이런 기회를 잘 살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마무리로 한마디 드리자면은 이제 학생들에게 이 프로젝트라는 것의 개념이 음, 뭔지를 네네네. 처음으로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음,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의료윤리와 음,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강의인데요. 우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저희 학원의 명칭에서 또 이게 유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의문의 열다라는 이 이름을 만들게 되는 과정에서 의대 입시에 특화되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또 저희가 그렇다고 의료인만 양성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윤리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이거는 뭐 의대 갈 게 아니면 안 들어도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료윤리라는 어떤 하나의 이 카테고리를 가지고 가지만 오히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는 비판적 사고라는 타이틀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강의의 어떤 이런 수강 대상이라거나 특징은 뭐가 있을지 저희 부원장님께 한번 설명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유정 권장님 주도하시는 수업인데요. 일단 지금 각 의과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그런 다양한 교양 과정, 그러니까 의료인이 단순한 어떤 기술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참된 의료인을 양성하고자 많은 의대에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인문학 관련된 강의, 그리고 또 의사로서 또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착안해서 미래 의료인을 꿈꾸는 아이들이 갖춰야 될 어떤 인성적인 덕목이라든지 거기에 더해서 어떤 텍스트 분석과 관련된 논리적 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제 다양한 실천적인 주제를 가지고 자기가 앞으로 의료인으로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지의 문제를 좀 더 이제 실질적인 주제를 가지고 서로 토의해보고 또 글을 써보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보고 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텍스트 분석에 기반한 논리적인 사고를 연습하고 거기에 따른 글쓰기 훈련을 통해서 그 매개체가 되는 텍스트들이 전부 다 의료인으로서 부딪히게 되는 어떤 윤리적인 실천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길러가는 그 과정으로서 논리적 사고를 기르고 그를 바탕으로 한 비판적 사고 그걸 통해서 좀 실천적인 역량 어떤 윤리적인 실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물 실험과 관련된 뭐 찬반 논쟁이라든지 음, 뭐 또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담겨 있는 뭐 의료인센터 자질이라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더 의료 계열로, 의학 계열로 진학을 하려고 했을 때 실질적인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의료윤리라는 실질적으로 이제 의료인으로서 갖춰야 될 필수 소양의 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어떤 재료로서 가지고 와서 그러한 어떤 윤리적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 해결 능력이 될 수 있고 상황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 생각에는 저희 학원의 그 다중이미 면접의 한 부분과도 이제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의료인으로서의 문제만 아니라 어떤 그런 윤리적 상황에 부딪혔을 때 본인이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가치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포괄적이면서 어떤 비판적 사고 능력까지 같이 키워줄 수 있는 수업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이 수업을 좀 뭐 학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는 아직 뭐 의대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혹은 뭐 실력상 의대를 보기에는 조금 뭐 어렵다 이런 부분들에서 좀 주저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수업을 참가한 학생들의 반응이 뭐냐면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그래서 막연히 그냥 공부만 잘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걸 떠나서
조금 관심이 좀 상대적으로 덜했던 친구도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더 흥미를 갖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것이 오히려 좀 학습적인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뭐 의학계를 진학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그런 분야에 대한 좀 관심이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계기로서 또 한시적으로 열리는 만큼 꼭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첨언드리면, 제가 이제 눈으로 봤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의사가 돼야 되는 이유가 엄마가 원해서였던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요 강의를 수강을 한 이후에 이제 저희가 그 한 뼘 일기를 잠깐 쓰는 음, 과정이었었는데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를 찾았다고 했었고요. 더 나아가서 어느 부분에서 일하고 싶은지 자기의 전공과 선택을 하는 과정이 이 수업을 통해 얻어진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내가 의사가 되고 싶어졌다라고 말했던 게 너무 기억에 네, 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너무 좋은 효과를 이제 가지는 강의니까요. 마찬가지로 방학 특강이라는 점, 한시적이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이제 네, 영어입니다. 뭐 문법이야 말할 게 있겠습니까? 진짜 저는 부탁드립니다. 마르고 닳도록 해야 된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개가 있다 보니 이제 제가 각각 담당 파트에 따라 설명을 드리면요. 중학 영문법이라고 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중학이라고 하지만 고등학생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이제 그러니까 강의가 이제 대충 그러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제 베이스를 두고 있는 것이 교육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학교 영어의 어떤 이런 영어의 교육 과정의 흐름을 봤을 때 중학교 시기에는 기초 영어 능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루긴 하나 문법 같은 것들을 항목별로 나누어서 조금 더 개념 중심의 어떤 이런 부분으로 교육을 해 나간다라면은 고등학교 진학 이후의 영어는 사실상 이런 어떤 파트 중심의 어떤 이런 집약적인 깊이 있는 수업보다는 전반적인 영어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 영문법이라는 타이틀을 각오하지만 이제 문법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교범화되어 있는 룰이라고 하고 조금 더 이제 관념적 지식들을 가지고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문법 체계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개념들을 총 세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는 정의입니다. 근데 문법 룰이라는 것도 필요에 따라서 용도를 가지고 탄생했기 때문에 그 문법이 생겨나게 되는 어떤 배경 과정과 이것이 있음으로써 우리 언어 활용에서 영어를 언어로 사용할 때 어떤 효용성을 가지는지 내지는 효용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있어야 했는지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연관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어떤 트리 다이어그램 수용도의 관점에서 계층화시키는 작업 다 진행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세 규칙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상세 규칙이라는 것이 이 문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을 하는 거라면 사실 문법이 힘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영어가 가진 특성 중에 하나가 예외 규칙들이 있어요. 특별한 규칙들, 특수 규칙들. 그래서 그 예외적 상황이나 예외적 규칙들까지 다 파악을 해서 개념화,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실전 적용의 준비 과정까지를 포괄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이 강의는 크게 분기별로 한 번씩 이제 사이클을 돌게 되는데, 저희가 뭐 시험 기간을 좀 고려했을 때 연 3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면 중학영문법을 1년에 3번 들으면 될까요?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물론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과목에 따라서 조금 사이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6개월 이내에 한 번 정도는 더 들어주는 편이 그 친구의 이런 장기 기억 속에 문법 체계를 자리 잡게 하는데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강의는 이제 늘 저희 개설하게 될 텐데 교재는 조금씩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제 이번 첫 스타트 이제 연 스타트이기 때문에 강의 교재는 조금 더 마일드하고 문제보다는 개념 중심의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아갈수록 조금 더 심하게의 비중을 둔 상태로 조금 레벨업을 해 나가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연말에 참여하더라도 크게 처음 들어온 학생이 이제 이 수업을 듣기에 지장이 없도록 시작부는 좀 항상 기본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최대한 본인의 머릿속에 담아갈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어법은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예, 중등 과정에서 어떤 그 문법적인 체계 그리고 각 고유한 영역에 따른 어떤 개별적인 조금
분석적인 접근이 이제 중등 과정의 문법 교육이라면 학습이라면 이제 수능어법은 그런 개별적인 것들을 이제 독해 지문 속에서 종합적으로 적용하고 판단하는 걸 묻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이제 어법 혹은 그러니까 중등 과정에서의 문법과 고등 과정에서 얘기하는 어법의 차이를 사실은 잘 모른 채 그냥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요. 사실 이제 고등 과정에서 다루는 수능어법은 사실 어떤 규칙을 다루는 문법 지식보다는 그걸 독해라는 지문 속에서 적용하는 것이만큼 일종의 독해의 한 영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독해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전 단계인 어법만의 어떤 지식도 분명히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그 지식은 결국에는 뭐 시간이 저는 해결해 주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누적해서 꾸준히 학습하면 어떤 지식을 갖추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수능어법 강좌를 강조하는 목적은 단순하게 시간이 흘러서 양적인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법이 아니다. 그걸 그 다음의 과정이 드러나는 사고의 과정, 어떤 판단의 과정을 미리 연습해 두지 않으면 그 익힌 지식을 지식으로만 처리되는 그 학습은 결국에는 뭐 누구나 맞추는 문제 정도만 맞춰내는. 그래서 틀릴 수도 있는 문제는 결국에는 틀리고 마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는 걸 좀 막기 위해서 수능어법의 좀 본질적인 사고의 영역을 조금 저희가 함께 아이들하고 고민해보고 싶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물론 문법적인 지식을 조금 더 규범화시키고 저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간결하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보다 실전적인 부분에서 이런 것이 실제 맥락에서 어떻게 문제화되어 나오고 그 문제 해결을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며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맥락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적인 어떤 중거를 내가 잘 갖춰야 되겠구나. 그래서 고등학교 영어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에 대한 바로미터를 저희가 제시해 줄 수 있는 수업이 아닌가. 조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인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잘 완성되지 못하고 정복되지 못하는 부분이 문법, 어법 부분이지 않습니까? 의문의 두 선생님을 통해서 그런 문법과 어법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정말 가장 자신 있고 가장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영어가 될 수 있도록 이번 방학 기간이 이 특강이 그런 하나의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업 중에 제가 아이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중학교 때 문법 문제를 잘 맞췄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의 특히 내신의 경우는 진짜 많아봐야 6가지 정도, 혹은 적으면 4가지 또는 3가지의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물어볼지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그게 너무나 큰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 시험 보면 투부정사가 들어갈 거야라고 하면 정말 말 그대로 투부정사만 주구장창 보는 거죠. 문제도 주구장창 풀리고요. 이렇게 한 100개, 200개 풀다 보니 자기는 인지하지도 못한 채 그냥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가장 유사한 답을 특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정말 시험이 끝나고 나면 휘발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문제를 많이 풀었고 많이 맞췄던 기억들이 쌓이고 쌓이면 소위 말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쌓이게 되고 문법 좀 한다라는 그런 어떤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고등 영어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 범위가 사라진다는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나 완성도를 넓고 깊게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 말이 정말 공감이 되는 것이 어머니들 수능 어법이라는 타이틀에서 어법 문제 하나를 맞추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해라는 것을 성공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독해를 실질적으로 하기 위한 근본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만 가지고 문장의 의미가 형성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나라에 영어를 못할 애들은 없겠죠. 그러니까 그 단어의 의미만으로 형성되지 않고 심지어 단어의 의미조차도 문법이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런 문법적인 규범들을 해석에 적용시키는 부분과 나아가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맥이라는 요소까지도 다 따져가면서 문장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사실 영어로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진짜 참된 영어 공부의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해주기 위해서 이런 강의를 열게 되었고요. 이 강의의 경우에는 저희가 연중 계속 개설되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개강 시점이다 보니 지금이 가장 기본적인 어떤 스텝의 첫 단계라 보면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다음으로 칸을 채우다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참 수식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매년 이제 설명을 드리고 학기가 진행이 되고 시간이 가고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보면서 오히려 저도 자꾸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칸을 채우다의 존재를 저희 의문양에서 몸담게 됐을 때 봤을 때에는 와, 신기하다라는 마음이었다라면은 한 1년쯤 지나고 나서는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놀랍다 했었고요. 지금에 와서는 야, 이거를 듣는 애와 안 듣는 애가 진짜 어떤 차이를 가져올지를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가 사실 길게 설명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특징만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저희 칸을 채우다의 뭐 활용이라든지 뭐 또 그 수업의 특징 어떤 단순한 읽기가 아니라 읽기를 바탕으로 한 독서 활동이라는 얘기죠. 읽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해한 것을 좀 더 넓히고 그런 지식적인 확장 또 그런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 의견을 또 가미한 표현 활동, 쓰기라든지 다양한 표현 활동 이제 이런 것들이 최초에는 저희가 어떤 독서 이력, 독서 활동이라는 의미로서의 어떤 신기부의 어떤 근간이 되는 그런 활동으로서 의미를 많이 저희가 부각시켰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독서 활동, 칸을 채우다는 독서 활동이 사실은 공부의 전부인 것 같기도 해요. 읽고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쓰고 표현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입시 현황에서 앞으로 입시죠. 앞으로 개정되어지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사실은 뭐 수행평가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칸을 채우다 이 독서 활동이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는 수행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근본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프로그램이다. 단순하게 수행평가를 어떤 특정 과목의 과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로서가 아니라 어떤 주어진 어떤 과목이든 그 과제가 주어졌을 때,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자료를 찾아보고 그 자료를 검색해서 어떤 식으로 이해 요약하고 어떤 식으로 발표해서 표현해 나갈지를, 가이드해주는 그런 일종의 수행 평가를 가이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외에도 다양한 이 칸을 채우다 활동이 가치가 있긴 하겠지만 좀 요즘 트렌드에 맞게 얘기를 하자면 수행 평가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어, 이건 학년에 상관없어요. 반드시 들어야 돼요. 독서 활동은 이제는 뭐 선택이 아니고 필수거든요. 근데 시중에 있는 여러 가지 그냥 단순 우리가 뭐 독서 프로그램들하고는 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 중심에서 표현 중심, 또 이해와 표현을 좀 균형을 갖춘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요. 정말 아시는 분들, 수도권이나 이렇게 저희 학원을 부산에 계신 분들만 잘 몰라 이 아, 사실을. 정말요. 너무 그래서 답답합니다. 수도권에 계시는 유사한 그 국어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이 칸을 채우다를 말씀드리면 원장님이 전을 따두면 정말 감탄에 감탄의 연발이다. 왜 그걸 이렇게 이쪽으로 대치동 쪽으로 또 수도권 경기 지역으로 가져오지 않느냐. 아니면 그 프로그램 우리랑 같이 하자라는 게 계속 콜을 받고 계시지만 이제 그런 좀 이 지역에서 먼저 좀 꼽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초등과 중등이 각각 금요일과 또 뒤에 또 토요일에 이렇게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매월 개강이 됩니다. 방학 때만 개강되는 게 아니라 칸을 채우다는. 그래서 칸을 채우다는 기본적으로 어떤 모든 수업에 앞서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이 시대의 어떻게 보면 필수 아이템이 바로 칸을 채우다 독서 활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식어가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설명했다 보니까 떠오른 몇 개 수식어를 소개해 드리면요.
첫 번째는 융합과 통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중에 논술 내지는 제 독서 또는 뭐 문회 뭐 이런 식으로 한 단어를 달고 하는 국어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카누체우단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진짜 유일무이하다. 저는 살면서 이런 형태의 강의를 처음 봤습니다. 정말 너무 미묘하고 또 달리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듣고 나서 달라지는 부분들을 지금 관찰하다 보면 일단 학생이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네, 영리해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런 표현 역량들을 발휘하는 방법을 배워 나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카누체우다는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합류가 그 월 초에 합류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대신 전화를 받거나 이제 문의 받았을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우리 애가 그런 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글을 읽을 줄 알면 일단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서 배워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독서 목록을 보시고 되게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다 오셨다가 지금 몇 년째 수강 중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주말에 개설될 수 있는 강의들인데요. 영문법 저희가 금요일 강의가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칸을 채우다가 주중에도 개설이 되고 주말에도 개설이 되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과거에 저희가 이제 이걸 학기 진행이 되다가 잠시 좀 텀이 있죠. 재정비의 시간이 있었지만 다시 시작되는 부분이죠. 구호 명칭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또 보고란 명칭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던 TBL,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의 어떤 이런 일환으로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요. 현재는 과학 탐구 보고서라는 명칭으로 재개강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는 어떤 학생들이 들으면 좋을까요? 뭐 과학탐구 보고서 역시 저희가 기존에는 초등 중심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초등 그리고 또 중등 과정까지 함께 론칭을 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탐구 보고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학교 교내 그리고 또 고등학교 교내 활동으로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어떤 특정 학생들만 수강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 학생들이 반드시 또 들어보고 익혀가야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정 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주제와 관련해서 탐구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들을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고 또 발표해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양한 과학적인 현상 혹은 교과에서 익혔던 특히 이제 초등과는 달리 중등 과정에서는 고등 선행 과정에서 관련된 주제를 또 탐구하고 그 관련된 탐구 활동을 통해서 교과 지식을 좀 더 정확하게 학습하고 그런 것들이 또 조별 활동을 통해서 조금 프로젝트로 제시되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소통 능력이라든지 또 교과 심화 능력 이런 것들을 익힐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강의는 정리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초등, 중등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어떤 의의라고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실적이겠죠. 예, 네. 저희가 그 학교 교내대회로 이제 부산 지역 마찬가지 전국에서 자유탐구대회라는 대회가 실시가 되고요. 물론 이것이 교내를 넘어서 부산광역시장 주최하에 이제 광역단위, 심지어 전국 단위 대회가 있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아이들이 어떤 이런 대회에 나가서 어떤 실적을 올려주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는 뭐 거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부산 이쪽 학군에서는 많은 실적을 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랑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뭐 교내 1위를 휩쓴다라거나 뭐 부산 시대에서도 상을 타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창업 동아리를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이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진행해 나가는 과정을 전반 과정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리더십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데서 너무나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탐구 보고서의 경우에는 그 부분을 딱 신경 썼을 때, 고려했을 때, 이게 단순히 탐구가 아니라 정말로 연구라는 것, 그러니까 정말 어떤 과학자가 하는 그 연구 활동을 그 연구 주제의 설정부터 최종적인 결과의 도출과 유의미한 형태의 보고서까지도 다 한 번에 이제 관통하는 어떤 이런 형태의 수업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어떤 생기부를 포함을 해서 또한 또 생기부에 포함되는 어떤 기록된 내용들을 넘어서 어떤 그 친구의 어떤 이런 연구 역량, 탐구 역량을 키우는 데에도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다음에 이제 있는 강의 중에 하나인 그 주제 탐구 보고서 어떤 일종의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요 활동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어떤 조별 활동이었던 이런 부분도 많이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조별 과제라는 네 글자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지옥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대학에서 이미 다 거쳐본 부분들인데 아이들은 아직까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또 중학교 때까지는 이 모둠 활동이라는 걸 진행을 할 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것이 일종의 입시와 연관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무임승차의 문제라거나 또 이기적인 어떤 행태들이 많이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제서야 그게 보여지는 게 우리 학원에서 탐구 보고서 활동을 했던 친구들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조언을 꾸미는 것부터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 뭐 이렇게 문의하게 돼요. 요런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어느 친구와 조언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볼 때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영악한 고물 받나라고 얘기하지만 한편으로 너무 대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기심이 아닙니다. 현명함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그런 어떤 프로젝트의 개설 과정부터 마지막 연구 과정, 중간 과정과 어떤 보고서의 작성까지 전반적인 능력을 훈련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강의도 마지막 자기 연구 성과를 직접 발표하는 자리까지 다 이어가게 되니까요. 이 발표 과정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께 참여해 주신다면 너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다음입니다. 주제 탐구 보고서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나 제 생각에는 추후에 영상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좋고 또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간략하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주제탐구 보고서가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향후 뭐 지금은 아직 이르다. 왜냐하면 이제 학점제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학점제가 시행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주제탐구 보고서는 말 그대로 그냥 공부 자체. 앞으로는 주제탐구 보고서가 공부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종의 뭐 조금 주제탐구 보고서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일종의 소논문 작성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상대적인 내신 평가의 위력이 조금 반감되는 순간, 그것이 이 학생이 일반고에 진학을 했던 특목 자사를 진학하면 더 할 나위가 없고요. 그래서 이 주제탐구 보고서 작성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가 볼 때는 입시에서 큰 하나의 어떤 무기를 장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어떤 입시에 적어도 보이지 않는 위력은 뭐 더 크겠지만은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절반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 의문에서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의문 프로그램의 어떤 기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말 그대로 교과뿐만이 아니라 비교과 영역까지도 선행을 하자. 미리 경험해 본 친구와 그렇지 못한 친구는 좀 전에 김진 교수님 말씀하신 바대로 정말 그 차이가 너무 커요. 해본 친구와 해보지 않은 친구. 주제탐구 보고서도 저희 학생들이 조금 심도 있는 주제 같은 경우는 두 달 혹은 석 달 정도까지 이 기간이 설정되는데 이 탐구 보고서 작성을 통해서 이런 보고서 소논문 작성 활동을 해본 친구, 해보지 않은 친구는 사고나 학습의 결 혹은 또 그런 자료 탐색의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정말 조금 상급 학교 진학 시에 조금 그래도 자사고 특목고를 생각하시는 학생들은 이 수업은 정말 꼭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생기부를 통해서 자신을 어떤 식으로 드러낼까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 주제탐구 보고서입니다. 특히나 자사고나 특목고는 또 생기부의 어떤 기재가 일반고에 비해서 그래도 아주 선생님들이 정성을 많이 쏟아주시기 때문에 이런 주제탐구 보고서의 어떤 활동 역량을 많이 보이는 친구라면 굉장한 이득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이 중학교 시절이 그나마 연습해 볼 수 있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한 시기입니다. 물론 아직 아이들이 충분히 그 능력이
완성돼 있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이런 학습 활동을, 주제 탐구 보고서 활동을 한 번이라도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하고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제 주제 탐구 보고서가 이 방학뿐만이 아니라 상시 개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그리고 2, 3학년 이렇게 학년별로 구분돼서 개강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수강을 해보시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내원하셔서 궁금한 부분들은 또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원의 이 주제탐구 보고서 강의를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생기부 디자인 특강을 기억하실 겁니다. 디자인이라는 건 설계잖아요. 그러니까 뼈대이고 방향성을 제시한다라면은 이 생기부의 내용을 결정질 수 있는 사항 중 세 특, 이 세부 특기 사항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어머님들. 첫 번째가 수행평가죠. 이 수행평가 활동을 통해서 그 친구의 세특의 절반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이 수행평가는 저희 교과 부분에서 이미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추가적인 특강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요. 그럼 나머지 절반이 어디에 있느냐? 이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 친구의 역량이 그대로 자기의 노력과 역량이 생기부에 표현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것 같습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나 자사고 같은 경우는 이런 상위 학교, 상급 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친구에게는 이것은 정말 필수고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서 이걸 할 줄 모르게 된다면 사실 가는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큰 어떤 필수 사항이라면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생 학생들에게 이 탐구 보고서는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활동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 문서화시켜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은 선생님에게 공식적으로 자기의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너무나 강력한 도구이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작성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는 지금 소위 말하는 자기 PR이겠죠, 학교에서. 내가 얼마나 뛰어난 학생인지를 보여주는 장치가 될 것이기도 하고요. 제 생각에는 소논문의 범위를 이미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서 이 주회탐구 보고서를 그러니까 수강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보고서를 작성한 친구들의 보고서를 읽어보게 되면 뭐 박사까지는 아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학사, 석사 정도의 졸업 논문은 초월하지 않았을까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바로 출간이 될 정도의 완성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강의는 중학교 때 미리 해서 고등학교 때 이 친구의 생기부를 절반을 책임질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주제탐구 보고서가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졸업을 했던 친구들이 중학교 2학년 시기에 작성했던 그 보고서를 뭐 입시 컨설턴트가 보고서는 이거 한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그것도 일반고가 아니라 조금 뭐 전국 단위 네, 자사고에서 자사고였죠. 수행하는 고의 정도 수준이 작성한 게 아닌가라고 되물어 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놀랐죠, 네, 정말. 그만큼 퀄리티가 높고 이런 활동을 정말 중학교 과정에서 시행을 해볼 엄두도 당연히 여느 학원에서는 낼 수 없죠. 시도하지도 할 수도 없고 시도하지도 않고 정말 이런 주제탐구 보고서의 경험을 갖게 되는 친구들은 정말 선택받은 친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경험이 물론 이제 교과와 비교과 역량의 어떤 조화와 균형은 필요하지만 너무 이렇게 교과 위주 중심의 학습이 가져다 주는 그 반쪽짜리 입시의 음, 전략이 사실은 물론 이제 그 뭐 어느 게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떠나서 저는 기본적으로 교과 역량만큼이나 이러한 다양한 비교과 역량이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물론 그만큼 부담이 가중되는 건 맞지만 이 지금의 어떤 학점제 개편을 앞둔 이 입시 한강 자체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중 삼중의 부담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에요. 교과는 또 교과대로 해야 되고 다양한 학점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행평가 활동, 또 보고서 활동, 표현 활동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실이 엄연히 지금 어떻게 보면 예고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계속 예전의 방식, 예전에 해오던 방식, 예전에 유효했던 방식만 가지고 거기 그 길로만 향해 가는 게 너무나 좀 저는 안타깝고 충분히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 안에 어떤 교과 학습으로는 드러나지 않던
자기의 역량이 꽃피워지고 드러나는 경우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회라는 차원에서 저는 이런 방학 기간이 한 번쯤은 그런 교과 외에 또 자기가 어떤 소질을,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또 열어보고, 이를 통해서 또 자신감을 찾는다면 그것이 또 교과 학습의 어떤 계기, 동기로도 작용할 수 있는 선순환이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이런 방학 기간이라는 그 시간적 여유를 그럴 수 있죠. 뭐 영어 단어를 뭐 몇백 개를 더 외워보자. 수학 문제를 몇천 문제를 더 풀어보자. 이런 것도 유효한 기간 활용법일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또 비교과 영역에서 좀 생소하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입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좀 폭넓은 그리고 좀 깊이 있는 학습의 어떤 기회로서 이번 방학을 좀 설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저희가 지금 소개드리는 강의들이 너무나 값진 강의들이다 보니 저희가 자꾸 수식을 길게 가져가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조금 더 간결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 이어서 고전 시가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저희가 크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저희 국어 선생님들께서 저희 유정걸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우선 고전 시가야말로 체계적으로 배워야 될 부분이라는 부분은 정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은 사실 저희가 다룰 범주는 아니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현대문학도 아닌 고전이라면 이건 정말로 어,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이들이 작품을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벽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넘보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언어가 아니라는 점이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전 시가 내용들은 적어도 정제된 형태, 또 정형화되지 않은 정형화되면 좀 좋겠지만 선생님의 좀 지도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주로 수강이 가능한 학년이라거나 좀 필히 들어야 될 학년 정도는 뭐 저희가 알 수 중2 있지 않을까요? 정도부터 일반 고등학생까지 이제 수강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단순하게 고전 시가가 어떤 현대어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지식적인 요소가 많이 어, 부각되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사실 그 지식적인 요소만을 학습하기 한다고 해서 또 고전 시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고전 시가 역시 하나의 어떤 텍스트로서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내가 텍스트를 어떻게 접근하고 이해할 건지. 그래서 이것 역시 하나의 읽기의 하나의 또 어떤 형태구나. 단순하게 뭔가를 사라진 국어를 외워야 되고 뭐 지식을 내가 갖춰야 되는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의 텍스트로서 고전 시가를 어떻게 하면 아는 것으로부터 맥락을 통해 내가 모르는 것을 좀 추론하고 이해하는 그런 또 추론적인 사고의 음, 연습의 한 형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뭐 교과부터 또 이런 비교과에 이르기까지 뭔가 역량 그리고 근본적인 능력, 사고력, 논리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화두로 삼고 그런 것들을 우리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소재를 또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연마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수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접해보시는 걸 정말 권해드리고, 어, 정말 좋은데요. 제가 좀 더 많은 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공유하면서 이런 학습의 공부의 어떤 가치 그리고 성취의 경험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정정사항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유정구 원장님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개강일이 1월 6일이 아니라 12월 16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리 제가 먼저 사과 말씀드리고요. 이번 12월 16일 토요일 3시, 12월 16일 토요일 3시에 개강이 되고요. 지금 강의 특성에 대해서 저희 유정 원장님께서 채팅에 소개를 올려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 참조해서 나중에 저희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수업이 아니라 방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전반적인 활동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서 특징만 저희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0 to 10. 이거 간단하게 말하기 너무 힘들겠는데요. 너무 네.
좋은 건 이미 당연한 거긴 하지만 일단, 네네, 맞습니다. 일단 이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0 to 10이라는 이 숫자가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방학 중에 하루 24시간 중에 절반, 온전히 12시간을, 물론 중간에 밥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요. 12시간이라는 시간을 계획하에 소비하여서 방학이라는 시간을 뜻깊게 보낼 수 있는 어떤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유일한 방법이고요.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계획과 또 실천 과정에서 피드백과 점검, 또한 그에 따른 리워드까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백업을 하게 되겠지만 우선 학생 주도하에 이루어진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조금 권할 수 있을까요? 뭐, 10to10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오전 10시부터 학원에 와서 저희가 자기 어떤 미션을 세우고 그 미션에 따른 그러니까 학습과 관련된 미션이겠죠. 그래서 미션을 수립하고 그 수립된 미션을 얼마큼 충실하게 수행했느냐. 그래서 그 일일 단위의 어떤 성취도, 성과를 다 누적해서 어떤 기간이 종료되면 그와 관련된 미션 완료에 따른 또 장학금도 수여가 되는 어떻게 보면 방학 기간이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여기 와서 공부해야지. 뭐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우울한 기분이 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참가해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뭔가 첫 경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만큼 뭔가 집중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기회를 갖게 돼서 오히려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아이들이 너무나 다들 호응이 좋았고 정말 보람된 그래서 꼭 다음에 꼭 참여하고 싶은 항상 1순위가 또 저희 의문의 텐토텐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참가의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고요. 텐트테는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관리 툴,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또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또 친절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텐트테는 자기 주도를 위한 그래서 성공을 스스로 개척해가는 하나의 어떤 학습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정말 꼭 한번 경험해 봐야 될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계획하는 역량을 저희가 키워주기 위해서 그 텐북이라는 툴을 이용을 하고요. 그 텐북 속에는 이제 월간, 주간, 방학 전체, 그리고 일일 학습 목표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럼 그 목표에 따라서 시간을 실제 활용하는 플래너가 뒤에 이제 동봉되어 있고요. 그 시간별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 10to10 자기주도 학습 이제 동석 감독님의 시간별, 타임별 확인이 다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일일 활동이 모여 있는 주간 활동 이후에는 그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자가 피드백과 학부모님 피드백이 연동되게 되고요. 더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저희는 늘 이 방학 기간이 완료되게 되면 이 지정 시간, 목표 시간을 충족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저희 10to10의 신청 비용의 거의 절반 가까이죠. 네. 늘 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페이백이라고 말하면 너무 저희가 좀 금전적인 것 같지만 상금을 줍니다. 리워드입니다. 고생했으니까요. 근데 그 리워드 과정에서 저희가 이 10to10 신청비를 늘 일부러 현금으로 받는 이유가 그 현금을 받는 과정에서 그 담아주시는 봉투, 학부모의 봉투를 저희가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봉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학부모님들의 편지를 동봉을 하죠. 그래서 이 활동이 끝났을 때 그 돈을 받는다는 기쁨이 아니라 돈만 받는 줄 알고 봉투 열었더니 엄마의 편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면 학생이 받는 감동이 정말 배가 이상, 두 배, 세 배, 10배 이상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이 활동을 통해서 학생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자꾸 이제 문의를 주세요. 근데 저희가 뭐 특별한 몇 명 경우에 사례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늘 중학생 중심으로 저희 재원생 중심으로 진행을 해왔었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더 좌석을 확보를 해서 외부생들에게도 기회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늘 아쉬운 건 자리가 부족한 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원생들이 우선적으로 자리를 배정하다 보니 이게 신청을 했지만 불발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번에 조금 더 많은 좌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설명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설명회 영상을 나중에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서 한번 보실 수 있고요.
우선은 앞서 있었던 생기부 디자인이라고 하나, 뭐 주요 탐구 보고서, 이런 활동들이 개별적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면은 그 활동들을 실제로 활용하는 과정, 또 시기, 또 그것이 가져온 그 추후 활동, 후속 활동의 어떤 설계,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입시라는 것의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가 이제 다 케어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특목이나 자사 혹은 대입이라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의아한 게 그러면 특목을 가지 않는 친구들은 이게 필요가 없을까요? 뭐 일단 컨설팅이라고 하는 작업 자체가 현재 자신의 어떤 학습적인 또 여러 뭐 교과, 비교과 영역에 걸친 성취도를 분석하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학습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가이딩을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꼭 어떤 자신이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상황보다는 누구나 또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진로와 관련해서 어떻게 설정할 건지.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저희들이 컨설팅의 목적은 단순하게 뭐 학부모님이 오셔서 우리 아이가 이렇습니다. 뭐 그래서 그냥 어떤 서류상의 외관상의 어떤 결론보다는 아이의 상황을 좀 아이 스스로 좀 진단을 자신의 상황을 좀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자기가 주도적으로 어떤 걸 더 보완적으로 해 나가야 될지를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의미로서 어떤 의문을 가지는 컨설팅, 뭔가 정해진 답을 제시받고 그 답대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아이 스스로가 의문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의 어떤 컨설팅이기 때문에 어떤 뭐 특정한 어떤 뭐 진학이라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일반고가 됐든 뭐 그런 것이 됐든 꼭 한 번은 특목고 그런 거 상관없이 한 번쯤은 이런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정 시기에는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약간 드는 생각이 물론 이제 중등 내신이 이제 받쳐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는 중학교 때 내신 관리가 필요하긴 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고1이라는 것을 거칠 수 있다라는 건 이 대입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생이라는 신분 속에서 입시라는 거대한 이런 시험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을 단 한 번에 끝내기에는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많기도 하고 힘든 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입을 준비하는 과정과 대입을 준비하는 과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기부 디자인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 시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컨설팅 과정을 통해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그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받는 것 자체 역시도 하나의 좋은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중학교 내신에서 이제 큰 제약이 있지 않은 한은 가급적이면 시도해보는 게 좋다. 그리고 시도했을 때 얻을 부분은 너무나 확실하게 크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문 닫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활동이고, 저는 사실 이거 때문에 지난 설명회에서 제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작을 했고, 저희만의 것인 줄 알았었는데, 그 주변 학원에서 이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어, 먼저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왜 필요한지, 이것을 왜 시작했는지 그 이유를 아는 곳은 저희밖에 없지 않을까. 의문다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모의고사 실전이라는 말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지만 단순히 그게 아니잖아요, 원장님. 그럼 이건 어떤 활동이라고 소개드리면 좋을까요? 뭐 일단 모의고사를 뭐 저희가 실제 수능 시간과 똑같이 그 활동을 수행을 하고 그런 경험이 단순하게 어떤 자신 현재 점수가 몇 점이냐를 물론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제가 어쨌든 저희 학원이 선행 학원이잖아요. 아직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조금은 뭔가 아직은 뭐 입시와의 어떤 거리, 아직은 좀 시간의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저는 뭐 조금 얘기가 길어질 수 있는데 모든 공부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다 생각해요. 충분한 어떤 기회를 제공받기만 한다면. 그래서 근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입시는 근데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 시간 안에 누가 더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그런 페이스 속도가 있을 건데 그거를 좀 더 자기가 좀 끌어올 수 있는 자신의 페이스를 내가 조금 속도를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3에서 4로만
올릴 수만 있어도 입시에서의 어떤 성공의 가능성은 정말 몇 배로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너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 친구가 조금만 더 빨리 좀 분발해 줬더라면 한 6개월 정도만 좀 더 일찍 준비해 줬더라면 훨씬 더 많은 준비를 통해서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좀 준비가 늦었다든지 조금 자기가 좀 게으름을 피웠다든지 이런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의문다움이 어떤 그런 면에서 볼 때 자신의 어떤 현재의 어떤 상황을 좀 인식시키고 아 내가 이런 어떤 긴장 속에서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이 시험을 또 내가 쳐야 되는구나. 이런 걸 조금 미리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서 의문다움의 가치 있는 게 아닐까. 단순하게 뭐 모의고사 점수 아직 공부가 안 됐으니까 뭐 모의고사 점수가 별로 기대를 못 할 것 같아서 다음에 치보겠습니다 하는 애들은 결국에는 다음에도 안 치거든요. 완벽하게 문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입시의 어떤 좀 그런 실전 경험을 통해서 입시생으로서의 어떤 그 선행 학습에 주는 약간 그 이완감, 괴리감을 좀 줄여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서 저는 실제 모의고사 실전 훈련을 한번 해보는 건 의미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듭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학업이라는 과정 속에서 수업이 가지는 비중은 사실 그러니까 크지만 효력은 적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학생들은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 같고요. 그 시험이라는 것 자체도 역시나 공부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무방비 상태에서 고등학교부터 갑자기 이 모의고사나 그 힘든 내신에 던져지는 친구들에게 미리 그 시험을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즉 시험을 경영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트레이닝으로서 의미가 하나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방금 제가 보원장님 말씀 듣고 느낀 건데 그런 좋은 일단 마일스톤, 그러니까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더 나아갈 수 있을지라거나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게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특히 영어는 그런 거짓된 신화가 되게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뭐 중1인데 수능을 쳤는데 1등급이 나왔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포장이 돼 광고되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그런 친구들을 정말 가까이 지켜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는 거였습니다. 뭐 실제 모의고사를 푼다 할지라도 자기 집에서 내지는 학원 교실에서 시간 제한도 없이 그냥 앉아서 끄적끄적거리면서 편안하게 문제를 풀어내서 채점한 점수가 뭐 90점이 넘겼다. 듣기 빼고 뭐 듣기는 만점이라 간주한다라거나 심지어 편집된 모의고사인 경우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그 친구가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이라는 어떤 장시간 레이스를 거치고 점심까지 먹고 나서 이제 3교시 영어를 딱 친다라고 가정했을 때요. 그 현장에서 특히 영어 방송을 들으면 듣기 평가와 동시에 시험을 치렀을 때 마킹까지 끝내고 받는 점수가 과연 그 점수일까? 저는 절대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영역이 실제로 이 친구가 치르게 되거든 수능이라는 가장 중대한 시험의 형태로서 평가되었을 때 비로소 이 친구가 자기 실력을 진짜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 세 번째는 그 시기에 대한 부분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도 일환이지만 이 문의를 하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애가 진도가 안 나갔는데 예를 들어 수학이 좀 크지 않습니까? 음, 맞습니다. 배우지 않은 걸 시험을 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증명하는 게 있잖아요. 중학 수학으로 수능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걸 저희 김현우 선생님께서 늘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울 것도 충분히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기죽을까 봐 안 해요라는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그 애의 기를 죽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결코 아이의 진도 상황이나 현재 실력 때문에 이걸 망설여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네, 해야 될 게 참 많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의문다움이라는 걸 이제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게 좋다라는 것은 오히려 다른 부분에 증명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이 의문다움을 시작하기 위해서 저희 부산적 이투스 총판과 이제 접촉이 되었을 당시에는 일반 학원에서 이걸 한다고 하니까 신기했었어요. 됩니까? 라고, 애 있나요? 라고 하고, 뭐 가능하냐고.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다라고 하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양해를 구했었죠. 원래는 주중에 재수종합반을 위해서 실시되는 시험이다 보니
주중에 평가될 것을 주말에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요일 날 시험 응시하고 저희가 그걸 위해서 접수 기간까지 딜을 해서 조정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그런 저희가 뚫어놓은 문들을 이제 주변 학원들이 열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열어놓은 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투스의 모의고사 담당자님께서 저에게 고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맙답니다. 매출이 늘었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 들으면서 일단 고맙다 그러니까 저도 예, 잘 됐네요라고 말했지만 속이 많이 쓰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투스만이 아니라 대성이라거나 종로와도 접촉을 하고 있고 좀 큰 제약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좀 단점인 것 같아서 어떻게든 저희가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충분한 시험의 경험의 이런 기회를 제가 제공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네, 음다음은 사실 이제 고1 과정 베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뭐 과학 정도에서 조금 혹은 한국사에서는 조금 뭐 공부가 덜 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뭐 의문다음의 실적이라고 할까요? 물론 채팅창에 지금 원장님 올리고 계신데 뭐 의문다음 그 입투스 기준으로 이제 전국 수석도 저희 학원에서 어쨌든 이제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저희가 추산해 보건데 뭐 왜냐면 다 반점이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의외로 학생들이 현재 좀 김규태 말씀 잘 해주셨지만은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 내가 서게 되는구나.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이정표를 한번 세워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빈번히 치를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회가 닿을 때마다 한 번씩 자신 위치를 좀 점검해 가면서 학습의 방향을 좀 지켜가는 그런 바로미터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중미니 면접대에 네, 대해서는 네, 이 부분도 저희가 처음에 이 다중미니 면접대를 구성했던 이유는 사실 의대 입시였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작년 기준으로 이제 12개 의과대학에서 이 다중미니 면접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의대 입시 매니지먼트라는 어떤 타이틀로서 처음 이것을 시작을 했지만 뭐 앞으로 바뀌게 될 대입에서는 면접 역량이라는 것의 비중이 커질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 보니 이제는 의대를 위한 것만이 아니지 않을까. 입시를 위해서는 꼭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다중민이 면접 때에는 그냥 일반적인 면접과 어떤 부분이 좀 다를까요? 뭐, 저희가 사실은 대상 학년이 이게 아직은 충분히 학습적인 역량이 다 성숙된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실전 기출의 어떤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닐 수 있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중학교 수준의 학생들이 답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과 또 관련된 분야의 어떤 심층적인 질문들을 기반으로 제시가 되는데 기존까지는 저희가 단순하게 어떤 그 면접형으로만 면접관이 질문을 주면 거기에 답하는 형태로 어떤 좀 단선적인 형태의 면접을 준비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조금 다양한 유형의 면접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2차적인 학력 검증, 그러니까 단순하게 수능 혹은 내신이라고 하는 1차적인 지표에 이어서 대학별로 2차적인 검증을 이제 발굴해서 치르겠죠. 그게 뭐 논술 형태 됐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유력한 것이 도구가 바로 면접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부터 또 대입에 이르기까지 면접의 중요성은 뭐 더 이상 뭐 이런 말할 건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어린 시기부터 누적적으로 꾸준하게 경험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 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 경험이 유무는 실전을 앞두고 저희가 뭐 고3들 친구들 이렇게 면접과 관련된 좀 개별적인 지도를 해보면 너무나 하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에 또 벽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아이들이 일찍 경험해서 좀 스스로 그런 벽을 허물어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계기가 바로 다중민이 면접대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저는 좀 공감이 되는 것이 이 아는 것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점. 그러니까 그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친구들이 그냥 안다라고 생각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머릿속에 막연하게 품고 있을 때는 또 막연하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된 것을 그냥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말해봐라고 하면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고라거나 학습의 완성은 결국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글로 쓰거나 말로 해내지 못한다라면 배운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글로 쓰는 활동 역시도 어느 정도는 어떤 정제된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통해서 정제할 수 있고요. 또 어느 정도 그 틀이 만들어진 형태의 어떤 시험들 속에서는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도 내가 완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면접의 경우는 그 자리에서 짧은 시간 내에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 내어야 되고 그것을 유의미하게 표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진정한 의미의 학습의 완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저희 영어다 보니 영어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그 조잡한 단어로라도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요. 생각만 주구장창 하다가 답변을 결국 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너무 분해서 저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발표하려 했던 거를 써서 제출하면 안 되냐라고 했는데 그 써낸 걸 봤을 때 너무 훌륭했습니다. 근데 저는 더 아쉬운 부분이 그렇게 훌륭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을 말하지 못했다는 게 너무나 아쉽더라고요. 그만큼 아이들은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 해결을 하는데 너무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면접이라는 툴이 어떤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고위 과정에서 이제 면접을 한번 준비하는 친구들은 보통 이제 이 시기쯤이겠죠. 이제 특목 자사고 입시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뭐 10월, 11월 정도부터 뭐 인근 학원에 무슨 면접 대비 학원, 면접 대비 수업 지도를 받게 되는데 사실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뭐 두세 달, 뭐 10회 차 정도의 어떤 짧은 기간에 면접 관련된 역량이 길러진다는 건 그건 낭설이고요. 뭐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단지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대어서 듣게 되는 거지만은 근본적으로 면접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 그리고 그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서 관련된 발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사실 필요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의문에서 시행한 지가 거진 이제 3년, 뭐 코로나 때 기간에 조금 저희가 어떻게 했지만 외부생의 지원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재원생들 아시는 분들만 이렇게 접촉을 해서 또 원내에서 홍보가 되다 보니까 참여가 되는데 외부적으로 저희가 면접 대회를 실시합니다라고 하면 좀 저는 정말 이런 인식이 아직도 부산이 그래서 이 비실적인 부산이 그렇게 낮을 수밖에 없는가? 과연 이런 활동에 대한 가치를 학생, 학부모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저조할까? 참 너무나 아이러니한 상황이고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입시의 어떤 판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하게 머릿속의 지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교내 수업 중에 참여 활동이라든지 또 원내 교내 각종 대회라든지 또 그런 것들이 또 실제 어떤 면접의 형태로 다양하게 평가하고자 하는 그런 트렌드예요. 이제는 단순하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어떻게 잘 드러내 보이느냐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어린 시절, 어린 시기부터 체계적으로 좀 준비하고 경험해 보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거든요. 사실 이 면접 대회 참여하는데 한 두세 시간 정도의 시간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뭐 보충 수업이 있다, 뭐 이런 음, 등등등의 이유로 참여를 안 하시는데 저는 그런 좀 약간 뭐 그것이 뭐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그런 인식의 부재가 결국에는 많은 어떤 학습의 전략에 착오를 많이 가져오는 게 아닌가. 조금 더 넓게 보시고 또 시대의 변화에 잘 부합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의문에서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좀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 첨언을 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좁은 시야에서 겪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부산이라는 이 권역 내에서 이 입시를 위한 면접만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은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면접 스피치라고 타이틀 달린 학원들의 대부분은 취업까지 혹은 그냥 일반 스피치 학원에서 서브 프로그램 정도로 특히 그중에 고입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런데
일부 이제 컨설팅 특화된 어떤 교육기관들에서 고인 면접 준비를 시키는 부분도 제가 이제 그 과정에 참여를 해봐서 아는 건데요. 그러니까 템플릿을 주고 모범 답안을 외우게 합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된다면 사실 고위 과정에서는 자기소개서의 스펙들도 좁기도 하고요. 또 물어볼 만한 질문의 여지가 적기 때문에 그냥 미리 준비를 시키는 거거든요. 외운 걸 말하게. 근데 그 외운 걸 말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점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 속에 있는 친구들의 말을 빌어서 말씀드리면요. 질문과 전혀 관련 없는 답변을 자신 있게 하는 친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질문의 첫 서두만 듣고서는 외웠던 답안이 자동 출력이 되어버리는 케이스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답변을 가진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설득력 있게 말하는 역량은 그냥 진짜 그 친구의 재능이고 평생 가는 자원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어린 시절부터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저희가 일전에는 그냥 무료로 제공했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부터는 이게 안 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오히려 수업 중요합니다. 수학 정말 중요하고 국어 중요하고 하죠. 그런데 그 수업을 한 타임 이 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가 더 중요한지 그 가치를 따져봤을 때 저에겐 너무나 선명한데도 불구하고 어머님들의 입장에서는 더 소중한 수업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앞으로 저희가 이 행사를 시행을 할 때에는 과연 뭐가 더 중요하거나 좀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행사를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희는 순환 시스템으로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캐파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또 원장님께서 또 노력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방학 중에 실시할 때 미리 안내를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꽤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은 부분은 좀 더 많이 간략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행스럽게도 이 부분은 좀 제가 심플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단어는 제가 영어 상담을 할 때 많은 어머니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애가 단어를 못 외워서, 단어를 안 외워서, 단어만 하면 잘할 것 같은데라는 말씀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근데 단어를 안 하는 이유는 너무나 뚜렷한 것 같습니다. 기약이 없거든요. 맨날 해도 똑같고 해도 느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양은 너무나 많고 단어장들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천 단위고요. 그래서 애들에게 너무나 또 막막하기도 하고요. 매일매일 돌고 돌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하긴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사실 어학습 벗어날 수 없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해서 아이들에게 가시적인 어떤 목표를 주는 거죠. 통상적으로 저희가 방학 때 실시하는 어휘왕의 경우에는 많아도 900단어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0 이하의 목표를 세워주는 거죠. 대신 이제 컨셉이라거나 수준을 조금 결정을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중학교에서 조금 심화 정도의 수준 또는 예비 고1 정도의 수준에서 늘 단어를 형성을 하고요. 어, 이 겨울방학 중에는 단어 중심이 되고 여름방학에는 수거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개씩 저희가 기준적으로 주 5일이라 보았을 때에는 하루에 한 30개, 40개 정도의 양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방학 기간 동안에 목표를 정해서 실시를 하게 되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10to10에 참여하는 친구들에게는 지리로 된 데일리 워크북이 제공이 되고요. 이 텐트 참여하기 힘든 경우에는 저희가 클래스 카드를 활용해서 또 참여 체제를 확장을 시켜놓긴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방학성과 명백히 다른 점 하나는 방학이 끝나는 시점, 이 어휘형 프로그래밍 프로젝트가 끝나는 시점에 저희가 평가고사를 실시를 하는데요. 그 평가고사의 형태가 단어의 뜻이나 스펠링을 맞추는 형태의 기초 어휘 테스트와 단어의 활용을 위한 이제 영영풀이 맞추기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단어 유추하기 그러니까 힌트를 통해서 내가 배웠던 단어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고요. 세 번째는 이 단어의 유의어를 직접 매칭하는 형태 네 번째는 주어진 단어를 통해서 영작을 하는 형태까지 해서 단어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전 영역에 대해서 종합적인 테스트를 실시를 하게 되어서 이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또 시상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한 이 어휘양 프로그램에 매일매일 참석을 한다는 전제하에 그 코스를 완주한 친구에게도 또한 또 일종의 포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내가 짧은 기간, 길어야 한 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에 그래도 좀 결심을 하고 단어 공부를 해서 목표를 달성했다는 성취감을 주는 한편
단어를 공부했을 때 이게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눈으로 직접 보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더 자세한 내용의 경우에는 방학 직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제동행 프로젝트 또 역시 의문의 시그니처고 의문답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활동인데요. 어떤 사제란 말은 스승님과 제자란 말이 될 것 같은데요. 사제가 동행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저희가 뭐 아이들의 학습을 돕는 입장으로서 결국에는 이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어떻게 보면 공동체죠. 가장 뭐 부모님, 자식 부모 사이 이상으로 이상은 아니겠지만 그만큼이나 끈끈한 관계고 아이의 성장을 통해서 저희가 그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는 집단이만큼 함께 성장하고 성공하는 말 그대로 동행하는 관계인 만큼 어떤 이런 5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과 좀 약간 교실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소통하고요. 또 여러 가지 또 미션들을 또 수행해 보면서 아이들 내부의 어떤 그런 공동체 내의 협업 능력이라든지 소통을 또 강화시켜 보는 그런 계기로서 저희가 사제 동행 프로젝트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야외에서 활동을 통해서 함께 미션을 수행하는 중에 다양한 어떤 활동을 경험해보는 그런 의무만의 또 시그니처 행사이고요. 어쩔 수 없이 학예가 아니고 공개 방학에만 실시가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또 뜻깊은 행사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이 활동이라는 것의 내용을 좀 잘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게 되면, 레크레이션한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미션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조별 또는 개인으로 어떤 주어진 과제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각 활동마다 저희가 이제 컨셉이라는 걸 정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 지난 저희 사제동행 때에는 생태라는 컨셉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생태라는 건 사실 저희가 2025 개정교육 과정에서 3대 키워드 중에 하나로 지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경험을 준다라는 게 최대 큰 취지였기 때문에 저희 5, 6도 저희 이기대 공원에서 산책로를 걸으면서 동시에 이제 구간별로 미션을 수행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쌓인 실적들을 통해 이제 팀별 활동을 통해 실적을 시상하기도 했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우선 첫 번째 친구들과 조금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친해졌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두 번째, 학원 선생님과 학원이 아닌 공간에 있었는 게 너무나 신기하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저희는 사실 그보다는 어떤 학생들의 재발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되게 소극적이기도 하고 또는 이제 좀 이런 그 소통 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로 이게 되게 내성적인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오히려 힘들어하는 친구 옆에서 같이 손을 잡고 끌어준다라고 하나 내지는 되게 일반적으로 조별 활동을 할 때에는 소극적인 친구였었는데 이 게임의 형태를 취하게 되니까 누구보다 적극적이기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형태에서 바깥의 학생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점도 너무 유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미션을 준비하고 이제 활동을 준비할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얘기를 저희가 드린 것 같습니다. 당초 저희 계획이 90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미 105분을 향해 달리고 있고요. 긴 시간 저희가 이 오전에 소중한 시간을 빼앗은 건 아닐까 걱정을 합니다만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유의미한 정보를 많이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은 그냥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제 마음대로 넣은 부분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의문에 처음 왔을 때 원장님과 이제 한 대화 중에 그런 말을 들었었습니다. 학생들한테 이 얘기 또 한 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방학의 방자가 이 노을 방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습을 잠시 내려놓는 기간이라는 의미가 이제 사전적으로 볼 수 있을 건데, 그러니까 그게 저는 아닌 것 같았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런 치열한 입시 현장에 너희가 태어나게 되었고, 너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 하는 환경을 만들어준 건 어른들의 잘못이다. 미안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재 환경에서 너희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뭔가를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분명한 것 같다. 이 경쟁이라는 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는 이미 항상 경쟁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제한된 환경 속, 자원을 가진 환경 속에서 어느 친구는 더 많은 노력과 더 나은 노력을 통해서 더 좋은 자리에 이제 올라서게 되는 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방학 기간은
진짜 공부 빼고 나머지는 다 내려놓자. 나중에는 입시도 고민하고 뭐도 고민하고 많이 고민하겠지만 주어진 시간이 있고 그때 내가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제가 얘기를 들었었고 그런 의미에 또 공감 많이 돼서 아이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 같아요. 노는 것도 좋지, 회복하는 것도 좋고 근데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의 이제 말을 제가 늘 마음속에 품고 있다 보니까 한번 부모님들께도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원자님께 또 제가 이제 처음에 당초 부탁드렸던 분량보다 더 많은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당황하지 않으시는군요.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부모님들께도 이긴 시간 동안 저희 말씀을 드린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 설명한 내용들은 이제 뒤에 방학 프로그램 설명은 영상으로 녹화는 해서 공유해 드리겠지만 그보다는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채팅에 일부 질문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해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나머지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학원 쪽으로 문의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직접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인사드릴 말씀 있을까요? 네, 항상 아이들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교육의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의문이고요. 여느 학원에 없는 또 의문만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하고 본질적인 학습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참된 성장, 올바른 성장의 길을 함께 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접속을 해제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질문 내용 정리하고 마칠 예정이라서 아직 저희는 조금 더 스트리밍을 할 예정이고요. 네, 지금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어머니.